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지연입니다. 좀 나쁘끄러운 제목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 좋아서 한번 써봤어요. 네, 그래서 잘 가르칩니다. 저는 고등수학, 저희 오늘 이제 고등수학,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대수 전반보다는 고등수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드릴 거 준비를 좀 했어요. 지금 친구들이 고등을 들어갈 때쯤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좀 하고 계시는 상태일까요? 보통 이제 요 정도 이제 주제 간담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거의 고등 갈 때쯤 됐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고등수학 만만치 않아 말씀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살짝 고등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 어머님들 좀 만나 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고등 수학이 만만치 않다더라. 중등까지는 아이들 그냥 쭉쭉 잘 따라가다가 고등 가면 갑자기 뭔가 헤매는 시기가 좀 온다더라. 그럼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어려워하나? 내가 공부할 때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아마 이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을 이제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양이 꽤 많아요. 거의 중등 대수가 총 망라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개념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등에서 만들어지지만 고등 시작하면 첫 단원부터 그냥 아이들은 계속 심화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 대수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함수거든요. 이렇게 막막해 하고. 근데 결국 고등수학의 끝은 함수예요. 미적분은 결국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아이들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면요. 중3 과정, 고1 과정 둘 다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보시면 뭐 근을 갖는데 뭐 m의 값을 구하고 아마 근을 가지니까 한 요 정도 풀이 과정 가지고서 딱 문제 푸는 이것도 중등 과정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2차 방정식 활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거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어쩌고 저쩌고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문제 자체는요. 사실 이거 함수 문제거든요. 이걸 함수로 접근하지 못하면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본 거 같은데 다른데 나는 여기서 뭔가 해석이 안 되고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대표적인 단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 과정을 곧장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힘들어해요. 중학교가 배웠다고 해도 그 배운 걸 어떻게 믹스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학년별로 단원별로 어떻게 연계돼서 넘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공부가 필요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 수학 곧장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대수 정리를 한번 쭉 해줘요. 중학교 2, 3학년 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고등 과정에 연결되는 이제 단원들만 뽑아서 하는 건데요. 난이도는 중등 심화인데 접근할 때는 고등에 필요한 그 개념들로 이제 접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 방정식 배웠지? 함수 배웠지? 이거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거 알고 있으면 중학교 문제도 더 잘 풀리고 고등학교 문제도 더 잘 풀린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문제를 소개할 때도 이거 사실 중학교 문제거든요. 중학교 문제인데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식 지금 완전히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는 중학교 문제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단원별 접목시킬 수 있는 연습들을 미리 좀 시켜주면 아이들이 조금 눈을 뜬 상태에서 고등을 만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대수심화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됐어요. 이제 아이들 뭐 어려워하는 건 알겠고 어디서 어려워하는 거 알겠고 그거에 필요한 거 일단 준비가 됐어요. 그럼 정작 이제 고등을 들어갔을 때 애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냥 물론 찬찬히 진도를 나가야 되지만 저는 이제 단계별 수업으로 계속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계별 수업이 이제 겪어보시는 어머님들은 한 바퀴 굴러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시는데 아무래도 딴 데서 쉽게 접하시는 그 방식은 아니어서 그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등 수학을 공부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아이들한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 개념 많고요.
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보는 책 자체가 정석책을 보죠. 정석책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그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혹시 학생 때 봤었던 거 기억나세요? 정석책이요. 개념이 유도되는 과정부터 쭉 설명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고, 그러면 이제 막 학생 때 막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제 그런 공부를 사실 하셨던 거고, 아이들도 이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얘기해요. 정석책 진짜 좋은 책이고, 다른 어느 문제집도 정석책처럼 그렇게 앞뒤 맥락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 없어. 다만 너희가 보기엔 아직 좀 어려워.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학년 좀 올라가면 꼭 이거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걸 가지고 보기에는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아이들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뭐 이렇게 조금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이걸 제가 개념을 그냥 다시 정리를 좀 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핵심 내용들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관련된 대표 예제들 수업 시간에 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이 백지 상태로 이제 책이 제공이 되는 거지만, 이제 볼 때는 이게 사진 찍어서 좀 후려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는 같이 이렇게 문제도 좀 해결을 해보고, 좀 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추가적인 설명들, 필기들 있을 때는 같이 이제 옆쪽에 있는 여백에다가 그 과정들 자기가 손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노트를 좀 채워가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과정 1년 그 과정을 쭉 따라가는 동안 이건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는 책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뭐 테스트 보는 날, 아니면 뭐 이제 과제 하다가 잘 안 풀리는 날, 그런데 막 이걸 정말 그 기본서 보듯이 넘겨가지고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 줄 건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개념 노트를 하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정말 이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는 정석책에 이렇게 나와요. 기본 문제 이렇게 소개되고, 물론 이제 풀이 과정이 있지만 밑에 유제 있고, 그 다음 한 단원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가 다다다다다 나왔었죠. 물론 이제 뭐 이거 편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기본 문제나 유제나 아니면 실력 정석에서 이제 필수 예제, 유제 이렇게 들어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거 쭉 풀이를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하고 밑에 있는 유제는 되게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했었던 거 숫자만 바꾸거나 조금 이렇게 뭐 그래프 모양만 바꾸면 그러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과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연습 문제는 보통 이제 많은 학원에서 과제로 내주세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기본 문제랑 개념이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과제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 반응이 이 상태예요. 안 풀려요.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숙제예요. 틀렸다고 고치래요. 그러면 이건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자 과제 검사하자, 뭐 됐니 안 된 거 불러,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 다 나오거든요. 또 열심히 선생님 이제 판서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열심히 받아 적어요. 집에 가서 사실 안 보잖아요. 시험 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찍어준 문제 몇 개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요 정석을 2권인데 3조각으로 쪼갰어요. 3조각으로 어떻게 쪼갰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 유제까지만 보고요. 연습 문제 아직 안 봐요. RPM 가지고서 문제풀이 연습을 좀 시키거든요. 물론 RPM도 뒤쪽에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형별로 이렇게 찬찬히 따라가는 거여서 이 흐름에서 조금 쉬운 문제, 응용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그 흐름으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한 바퀴 돌리고 나면요. 2번째 단계 갔을 때는 기본 정석에서 연습 문제 안 봤었잖아요. 그걸 2번째 볼 때 보거든요. 요거는 보통은 숙제로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RPM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제 개념하고 RPM하고 하면서 연습 문제에서 나올 법한 비슷한 유형을 조금 쉬운 것부터 좀 응용된 것까지 한번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 상태에서 실력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 유지가 연습 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또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가 아이들 손으로 도전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뭐 연습 문제가 한 10개, 15개 되면 물론 그 중에 한 뭐 3개, 4개, 많으면 한 5개까지는 제가 풀이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 그 정도 연습을 시키고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왜 정석책으로 공부하냐면요.
물론 기본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정말로 여기에서 성취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 주변 이제 당장의 내신들만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결국 아이들이 가장 공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서 이걸 제가 세 번째 볼 때 똑 떼서 이렇게 수업을 좀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 정석에서 연습 문제 스타일의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기본 보고 나서 혼자서 먼저 도전하는 게 이제 연습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단계 가면요. 여기에선 제가 아이들한테 문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주고 키워드 찾아내게 하고 어떤 관련된 공식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하고 문제 대충 풀 수 있는 개요 같이 이렇게 좀 짜주고 하고 나서 아이들이 먼저 풀게 저는 계속 시켜요. 실력 연습 문제를.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머님들이 첫 번째 말씀이 그게 애들이 풀려요? 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애가 그걸 혼자 푼다고요? 근데 과정을 밟아가면서 어떻게 기본이 정리됐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단계로 쪼개서 아이들한테 좀 단계별로 찬찬히 문제를 좀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쪼개는 건 난이도의 문제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이들이 혼자 풀 수 있게 만드는 거. 어려운 문제여도 선생님한테 질문 먼저 하지 말고 스스로 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기본 개념도 그렇고 문제풀이도 그렇고 이렇게 좀 찬찬히 설명 이렇게 해줘요. 제가 먼저 이렇게 답까지 구해주면서 이거 봐 계산 과정 되게 길지 중등하고 다르지 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 갈 때는 한 중간 정도 좀 복잡한 것까지 해주고 나서 니네가 마무리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동안 학원을 가면 당연히 선생님이 답까지 구해주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뭔데요? 라는 질문을 2단계 수업할 때 초반에 좀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연습을 시키거든요. 답을 니네가 구해봐. 마무리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연습이 반복되고 나면 2단계 한 중반, 후반 정도 들어가면 이제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요 먼저 풀 시간 좀 주세요. 저 먼저 문제 좀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 들어가서 자 연습 문제 도전해봐 하면 아이들 정말 우타타타타타 이러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단계를 쪼개고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관리에서는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 문제풀이하고 뭐 이렇게 뭐 질문 답변 해주고 그러는 시간들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건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학습 관리 부분에서 먼저 드릴 말씀은 채점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보면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 과제 채점하고 뭐 숙제 검사하고 거기에서 질문 답변하고 사실 그것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을 쓰는데 아무래도 아이들마다 질문하고 싶은 문제도 좀 다르고 막혔던 지점 자체가 좀 달라요. 사실 그걸 물론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막혔던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 관리를 수업 오기 전에 카톡으로 어머님들께 먼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카톡으로 쭉 사진 보내주시면 이제 또 질문도 이제 보통 카톡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글로만 답변 드리기 좀 불편한 문제는 좀 간단하게 영상으로 좀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채점하고 힌트 좀 이렇게 적고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어머님께 전달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음 시간 수업에 오기 전에 카톡을 저랑 주고받고 하면서 과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도 보고 진도도 나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에 대한 게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 있어요. 5문제씩 보는 건데 그렇게 매번 지난 시간 배우고 과제했었던 거 그거 가지고 점검하는 거고요. 자, 한 번씩 이렇게 모아서 누적 테스트 보면 이제 요 기간에는 또 아이를 이제 한 번씩 머리를 좀 쥐어 뜯어야 되는 부분 이제 기간인 거죠. 그동안 이제 과제했었던 거 다시 이제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보거든요. 한 2주 정도 만에 보면 또 가물가물해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에 낸다고 이렇게 별표 쳤던 문제는 그건 또 그 단원에서 하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거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멘트도 하나 같이 아이들한테 좀 주기는 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이제 그 결과들 어머님께 좀 이렇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유나 이제 교류 같은 거는 카톡으로 좀 이렇게 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아무래도 시간의 제한을 좀 덜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자료로 남겨드렸을 때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나면요, 이제 요거는 좀 제가 하긴 낯간지러운 건데 요즘 어머님들께서 주시는 이제 반응 중에 몇 개만 조금 가져와 봤어요. 네. 뭐 힘이 된다, 감사하다. 혹은 이제 이 친구는 늘 어서 자라고, 근데 제가 늦게까지 숙제라고는 안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일찍 자고 수업 시간에 말똥말똥 눈 뜨고 하는데 요즘 한참 재미 붙여가지고 과제 좀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 예전에 저랑 공부했었던 친구, 이제 지금 높은 과정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좀 연락 주셨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는 어머님도 있어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고요. 사진 보내시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은 했는데 채점은 계속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고마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좀 공부를 하다가 자기도 좀 딴 학원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한번 이렇게 테스트 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갈 때 테스트 잘 보고 꼭 통과해. 뭐 나의 이름을 빛내줘 이러고 갔었는데 딱 한 번 수업하고 오더니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여기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와도 되나요? 조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냥 땡크 뭐라고 좀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렸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좀 단계별로 이렇게 수업하면서 또 아이들하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학습 기간 아마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개정되기 전으로 이제 보는 게 편하신 어머님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개정된 교과 제목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공통수학 원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대수하고 미적분 원이 구교과 수원투였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고2가 여기서 끝나진 않죠. 이제 여기에 뭐 확통이나 미적 같은 게 이제 학교에서는 한 번 더 붙기는 해요. 아무튼 요 순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 확통, 기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어머님들 확통이 수능에 이제 필수 과목 되는 것 때문에 확통을 언제 들어갈까 좀 고민을 아마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확통은 매우 굉장히 좀 독립적인 과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번 공부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학습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동안 대수 공부하는 흐름하고도 크게 그렇게 관련이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저는 확통 같은 거는 그런 건 앞에 대수 과정 쭉 정리해놓고 미적분까지 정리해놓고 나서 이후에 한번 방학 특강 같은 걸로 한번 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좀 권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 기초, 중등 대수 심화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등 정리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수학 원투요. 그걸 쭉 끝내는 데는 한 1년 2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고등 기초가 빠지면 고등 1학년 과정만은 꼬박 1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 과정 갈 때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아이들 공통수학, 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좀 잘 소화해 놓고 가면요. 고등수학이 이거구나 아이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그래도 좀 속도가 좀 붙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중학교 내신 기간이 좀 빠져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기준으로 하셨을 때는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진도를 좀 찬찬히 잘 따라오고 중간에 크게 사춘기 방황하는 거 없이 학습하는데 큰 구멍 뚫리지 않고 이렇게 따라왔다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이후 과정까지 좀 공부하고 가면 고등학교 갈 때 조금 더 도움이 돼서 이제 거기에 그 이후 과정 붙으면 이제 추가 기간 더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 좀 걸리는구나는 예상을 하셔야 어머님들께서도 학습 계획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간표는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이렇게 나열해드리기는 좀 어려워서요. 저희 시간표 아마 이렇게 준비된 게 있을 거여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네, 원장님 먼저 받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뒷부분 또 한승우 선생님이 진행해 주실 건데요.
고등 중등 과정 경우들도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나 교재 선택들이 하는 방식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고등 수업도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완만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적절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심화까지 이제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막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해요. 우리 아이 어떤 아이는 한 번에 실력 정석부터 해서 했대.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근데 기본 그 아이들은 중등 할 때 심화 문제로 사실상 고등에 있는 거를 많이 했대. 이런 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친구들은 있어도 그 중간 계단 없이 그냥 한 번에 점프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건 거의 철저하게 결국은 자기 손으로 풀어본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약간 운동선수랑 이 학습이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유독 운동 능력이 뛰어난 친구, 근육이 더 잘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건 운동하는 영상을 본다고 근육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걸 본 거고 사실상 실력이라는 건 자기가 푼 만큼이 결국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듣고서 아 그런가 보다 했을 때 해봐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은 학습에 있어서 진짜 학습을 만들어내는 건 얼마만큼 잘 알려줬느냐도 있고 또는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뭐 마음을 바꿔줬고 이제 근본적으로 아이가 이제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줬느냐 동기부여를 줬느냐도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풀어내게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학습에. 그럼 이제 학습이라는 게 수학이라는 게 그냥 맨날 설명만 듣고 끝나거나 자기 손으로 이제 푸는 부분이 적은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냥 갸우뚱갸우뚱하고 그러니까 자기 게 안 되니까 막 기본 정석을 6번, 7번까지 본 학생들도 저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등이 잘 안 끝났는데 일단 고등이 어렵다니까 일단 그냥 고등 한번 넣자. 그래서 방학특강 고등 한번 굴리는 동안에 아이는 거기서 그 수업에 깍두기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도 엄마도 다 이 얘기해요. 엄마도 그냥 앉아 있게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사람이 어머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면 며칠 동안이죠. 또는 몇 달 동안입니다. 그러면 무기력이 찾아와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봤으니까 또 이제 실력 정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체계적으로 계속 자기 게 안 만들어지고 그냥 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운동 잘하라고 헬스 근육 운동하는 영상을 지금 한 6개월째 틀어만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계속 그럼 아이들은 전혀 성장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결국은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더 가파르게 그 속도들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울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결국은 그 위치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손으로 이제 풀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지현 쌤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 지현 쌤처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단계를 맞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정석이나 그런 걸 바로바로 또 봐도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등이 좀 더 심화까지 되는 친구들. 그런 경우들에 대한 큰 그림도 이제 보셔야 될 거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선행 방식이 크게 이제 고등 선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거든요. 공통 수학. 그래서 그 뒷부분 얘기 이제 한승우 선생님이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MZ 세대이셔서 그렇죠. 네. 일단 그 지금 그 시간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해주신 얘기도 이제 M 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S 커리는 이제 어떤 얘기 접니다. 네. S 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A급 정도로 수월하게 해온 애들. A급까지 완벽하게 돼서 이제 심화가 익숙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계단을 조금 크게 잡아도 잘 따라올 친구들이고 오히려 좀 답답해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수업하다 보면은 정성 연습 문제를 풀려 숙제를 내줬는데 다 풀어서 질문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한 좀 빠르게 진행하는 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S가 있고 S1이 있는데 S1이 조금 더 센 커리라서 이게 밑에다 넣어놨어요. 오히려 좀 더 밑에 없고 이 친구들은 거의 빠르게 진행해서 이제 공통수학 1, 2까지를 빠르게 진행을 한 다음에 번호가 안 맞습니다. 1, 2, 3, 4, 5, 6, 7, 8이에요. 네.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쉬나? 이게 아니라 네, 숫자를 안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빠르게 보통 이 과고 영재고까지 대비하는 커리를 타겠다라는 친구고,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실력 점수로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보다 더 빠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친구들은 그 요즘은 조금 많이 예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영재고 커리를 탄다는 거는 KMO 정도를 준비를 하면서 경시를 생각을 하는 경우인데, 경시는 고등 선행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2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경시라 하면 그냥 KMO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재고에서는. 근데 KMO는 IMO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험이고, IMO 같은 경우는 그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위원회에서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전체 고등과정에서 미적분과 로그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버리면 사실 우리가 2 이상의, 그러니까 대수 이상의 선행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서 공통수학 2까지를 보고 거의 외국 경시 문제들을 많이 스터디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래서 8월에 영재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9월 거의 8월 말부터는 입학하기 전까지 2월까지의 굉장히 많은 고등 과정이 남아 있죠. 그거를 실력 정석으로 순식간에 다 털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이고 그걸 준비하는 친구들이라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약간 느슨하면 지루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좀 잡혀야 될 단점들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트 관리나 이런 거 뭐 개떡같이 쓰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오히려 좀 더 집중이 되는 친구고, 그 애매한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재고에 가더라도 이제 서울과고나 경기과고 말고 약간 좀 아래급 한과영이나 이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세종예술영재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과고 준비 위주로 가는 친구 들 정도의 수준에서 적합한 친구예요. 물론 이제 과고 준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고를 선택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번 수능 만점자 11명이에요. 11명 중에 수능 만점자 친구 하나가 의대 지원 안 한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자기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갈 거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컴퓨터공학이라서. 그러니까 의대가 사실 올해부터 오히려 의대 지원이 많아지면서 인기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좀 반감이 가지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가 이제 영재고 과고에서 의대 가는 게 현실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과고 올라왔는데 그 제가 졸업할 때 의대를 지원한 친구가 4명이었어요. 졸업을 저희가 27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고3 때. 나머지 친구는 다 2학년 때 카이스트를 갔었고. 근데 현재 제 고등학교 동기 중 의사가 12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의사가 되는 게 되게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걸 막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원하면 다른 어떠한 학교에 공대로 지원하더라도 입학 지도를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보통 일반고 학생이 10배 정도를 과학고 학생 1명한테 지원을 해주고요. 과학고 학생 10명 정도에 대한 지원을 영재고 학생 1명한테 해줘요. 일반고 학생의 100배 정도가 거의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텐데, 지원금 전액 회수예요. 의대를 지원하는 순간. 물론 이제 의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점점점 불리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재고까지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든데, 근데 그 정도 되는 급에서 그냥 차라리 일반고에 가서 그냥 전교 1등을 하든 정시를 대비하든 의대 논술을 준비하든 그렇게 해서 의대를 가는 게 낫겠다라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한 커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애가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 저희가 중등 과정에서도 이제 M커리와 S커리가 있거든요. 중등 과정에서 S1 또는 이제 S커리 정도를 무난하게 잘 소화한 친구들이 고등 과정 가서 타는 커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과정은 그래서 좀 불친절할 수 있어요. 일단 공통수학 1,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은 사실 전 기본 정서 안 했으면 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계단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수학 공통수학 1에서는 그냥 기본 연습 문제 푸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공통수학 2는 공통수학 1의 심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결국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인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 정석 없이 실력 정석만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원래는 하고 있었으나 계단을 같이 좀 밟는 느낌이고, 여기서는 사실 개념 입장에서 보면 그 실력 정석에서는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증명이라든지 그런 쪽 확장되는 개념이 약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과 결국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교재를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 S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똑같이 가는데 뭐 3개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좀 받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공통수학 1의 기본 정석, 공통수학 2의 기본 정석. 기본 정서로 1, 2를 다 보고 실력자에서 1, 2를 다 보고. 근데 저는 뭐 연속성을 위해서 그냥,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약간 프리 같은 느낌이라서 앞에서 좀 전 단계 같은 느낌이라
그냥 기본으로 그냥 한번 실력으로 한번, 그다음에 투도 기본 한번 실력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저는 맥스로 6개월 잡고 있진 않아요. 결국 3개월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빨리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학생마다 어느 정도 유동성은 되고 그래도 6개월 안에는 끝낼 수 있는 친구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교재는 그냥 일품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의 양 때문에 넣은 거고요. 사실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고등과정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잘 하고 나면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없나요? 라고.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하는데 굉장히 잘 돼 있는 탄탄한 개념서긴 한데 아마 이 주변에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과정의 어떤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찾아봤는데 정석으로 수업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정석으로 수업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중 교재를 쓰시는 선생님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학교별 내신은 학교별로 다 내신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학교마다 내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문제는 센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유명한 문제집 일품이라든지 뭐 고난도라든지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게 베이스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최근의 문제들은 대부분 대치동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변형이에요. 그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살짝 나온 얘기 중에 그 수능에서 확통 문제, 확통까지만 이제 선택이 없어지잖아요. 확통까지만 하면 그 미적분과 기하는 이제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미적분 수업을 할 때 정말 힘든 게 오히려 고3 미적분 수업 하시는 분들이 더 편해요. 대치동에서 내신 미적분을 수업하시는 분보다. 왜냐하면 고3 미적분은 오히려 선택 과목일 때는 미적분의 유리함 때문에 일부러 미적분의 킬러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미적분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모의고사는 그냥 오히려 킬러는 수원수투에서 나오는 형태. 지금 현재 수능은 그런 형태였고 이제 없어지면 확률과 통계까지가 그냥 선택 없이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확통은 약간 쉬운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수능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확통 문제는 어렵게 내면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리고 확통 문제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답을 내도 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정석 확통을 풀다 보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정석 정말 불친절한 젤이거든요. 답을 구하여라 해서 답이 2개가 나와서 뭐지? 한참 고민해서 보면은 진짜 답이 2개였어요. 모두 구하여라라거나 단 답은 2개 이런 멘트들이 없어요 정석에는. 그래서 확통 문제 풀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그럼 미적분은 버리느냐가 아니라 그럼 미적분은 당연히 공대 가려면 필수 선택이겠죠. 근데 대치동에서 미적분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수능과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믹스해서 내거든요. 그러면은 내신 대비해서 미적분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게 오히려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순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뭐 영재고 과고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잘 하려고 하면 확통은 사실 그게 크기가 될 수는 없는데 미적분 2가 되거든요. 미적분까지를 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소화하고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는 더 이상의 선행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시간이 없어요. 현행만 계속 현행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신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단급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와중에 학력평가나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신 등급도 안 나오고 수능도 조금 수학은 괜찮은데 다른 과목이 좀 문제가 됐을 때 논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논술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는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는 연대랑 고대예요.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사태가 좀 생겼죠.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 문제가 연대 논술과 또 이제 의대 논술이 좀 다른 의학 계열 논술들이 좀 다른데 의학 계열 논술이나 그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는 안 보지만 그 정도 논술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물론 교수님들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결되는 답안을 제시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넘어서는 과정으로 미적에서 조금 더 넘어서는 과정으로 접근하면 잘 풀리는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사고를 확장해서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좀 심화 수업은 좀 많이 해두는 편이 좀 필요하고요. 그럼 서울대는 논술을 안 보잖아 라고 하지만 서울대는 이제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구술고사 문제는 논술 문제 만만치 않고요. 저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기 중에 이제 그 서울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인데 그 친구는 IMO 출신이에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상을 받고 온 친구거든요. 근데 컴퓨터공학과 교수죠. 수학은 당연히 잘하겠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기자 면접을 심층 면접을 들어갔는데 앉아있는 교수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왜냐면 교수님도 문제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봤는데요. 시험지를.
교수님도 그 자리에서 문제를 까고 학생도 그 자리에서 문제를 까고 그때부터 하는데 이제 수학과나 이제 이 친구는 컴퓨터공학과지만 이제 아이무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심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동 S1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이지도 않네요. 네. 블랙라벨을 봅니다. 근데 블랙라벨을 봐야 되는 이유는 블랙라벨 스텝 3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 1, 2 문제가 더 좋아요. 블랙라벨은 1, 2 문제는 내신에 적합한 문제. 그러니까 내신 심화 또는 내신 킬러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블랙라벨의 1, 2 문제가 좋고 블랙라벨 스텝 3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이제 대치동 내신 문제들 보다 보면 이거 선생님 풀 수 있나? 라는 문제들도 가끔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들끼리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올라왔어요. 모 고등학교에 문제가 올라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안 풀려서 알고 봤더니 문제 오류. 문제 오류 맞죠? 이러면서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서 문제 오류 없이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문제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 푸는 거야라고 폼이 좀 정해져 있어요. 정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요거 아니면 요걸로 접근해야 되는데라는 풀이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문제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텝 3에 약간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서 내가 수학으로 탑을 좀 찍고 싶다. 그래도 어느 정도 킬러 문제까지 잘 소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블랙라벨 스텝 3 정도는 중학교 때 좀 봐두고 이거 하면은 또 그런 고등학교 가서 잘하나요? 아니죠. 고등학교 가서 킬러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거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이라는 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수학이 왜 입시에서 중요할까요?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쌓아오지 않으면 이거 따라잡기 힘든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때는 이제 또 수학 교육 대신에 코딩 교육이 막 뜨기도 했잖아요. 코딩 교육으로 애들의 사고력을 지금 쏙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그냥 코딩 학원들이 있습니다. 코딩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서울대 교수라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는 컴퓨터공학과기도 하고 수학과기도 하니까 수학 그거기도 하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코딩하는 애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 빅데이터니 AI니 딥러닝이니 약간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수학적 지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코더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수학자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오히려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해야 되고 저희 애는 그 정도로 영재고 과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가서 무난하게 하고 싶을 정도야라고 생각하셨을 때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전국의 영재고 정원이 768명이에요. 8개 영재학교에서 전국 단위로 뽑아요. 물론 서울권에서 많이 가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고학고, 한성고학고 합쳐서 120명, 180명, 3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중학교가 대충 40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뭐 전교 1등들은 다 거기서 갖다 치더라도 준비하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수학으로 내신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수학을 많이 했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학습량 소화를 엄청 많이 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학습량은 좀 소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수학에 집중해서 이제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탄탄하게 M커리를 밟아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 더 땡겨도 될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해보니까 A급 정도는 무난하게 푸는데 고등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 탄력을 받아서 계속 좀 밀어주고 싶어라고 하면 S커리를 고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워크북 제공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저는 워크북보다는 줄친 노트를 쓰게 해요. 거기에 직접 판서하는 거 개념 쓰게 하고 거기에 과제 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과제 채점까지를 시키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채점을 해서 틀린 거 오답까지를 해오는 것까지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이면은 아직은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저학년 중에서 잘하는 친구도 잘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학년은 5학년 이상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커리를 그냥 무난하게 따라오려면 이게 그 친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학습 단계를 견디려면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정도에서 우리 애가 조금 선행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 애는 그래도 잘하는데 라고 하면 빵빵빵 치고 가는 그런 커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드려도 될 것 같고 Q&A죠. 네.